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경상권의 많은 지역을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둘러볼 곳은 부산시입니다. 그럼 부산시의 첫 번째 지역인 중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구는 부산시 남부에 위치한 인구 3만 명의 자치구입니다. 중구는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좁은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도 우리나라 자치구 중 가장 적습니다. 중구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바다였던 남포동과 중앙동을 매립했고 부산역, 부간연락선, 초량회관이 가까이 있어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부간연락선은 1905년 산요전기가 개설한 시모노세키항과 부산항을 연결한 해운 노선입니다. 선박명은 1900년대에 이키, 스시마섬 같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섬들이 붙다가 식민 통치가 본격화된 1910년에서 30년대에는 취항한 선박에 신라, 고려, 경복, 덕수, 창경, 금강산으로 붙여지고 중일전쟁기에 접어드는 1930년대 이후에는 만주, 중국의 지명인 흥안, 천산, 곤륜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일본의 확장 의지가 선박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간연락선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여가수였던 윤심덕이 1926년 이 노선의 도쿠주 마루를 타고 가던 중 대마도 근해에서 유부남 김우진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필의 1972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에서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라는 부분에 언급되는 연락선이 부간연락선입니다. 외관은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에도 막부와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현 중구 광복동 위치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스시마 번주가 1601년 절영도에 1607년 두모포에 1만 평 규모의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부근이 교통이 불편하고 두모포 외관이 좁다는 불만이 많아 1678년 초량에 10만 평 규모로 외관을 신설했습니다. 초량외관 지역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함께 근대법적인 일본 전관 권류지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개항 이후로도 국제적 창구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중구의 첫 번째 관광지는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구역이었으며 조선인 구역은 지금의 동구 일대였습니다. 그러다 광복과 함께 일본인이 한꺼번에 고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겨버린 빈 공간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돛대기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일본인들이 귀국하는 배에 오르기 전 그 압수된 물건들을 경매로 파는 곳이 당시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돛대기란 말은 일본말 돛다에서 나왔는데 이는 땄다는 뜻으로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해 사람들이 돛다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습니다. 국제시장은 2014년 개봉 영화 국제시장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은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1890년대 사거리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는데 1910년 5일장 위주였던 조선에서 설날을 제외하고 1년 내내 개장하는 전국 최초의 공설이로 시장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통조림 등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캔 제품들을 갖다 팔기 시작하면서 깡통시장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로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용두산 공원은 부산타워가 위치한 공원으로 용두산이란 지명은 용의 머리 형상을 한 산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용두산보다 조금 작은 동산인 용미산도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한 마리 용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1936년 일본이 부산부 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해방 이후 부산부청은 경남 부산시청, 부산직할시청, 부산광역시청으로 쓰였고 지금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용두산에는 8.15 광복 이전에 용두산 신사도 있었습니다. 용두산 신사는 1678년 조선 숙종 때 초량 외관의 일본 상인들이 대한해협을 건너는 동안 무사항해를 기원하고자 스시마 번주가 세운 시설이었습니다. 이후 용두산 중턱에 있던 신사를 산 정상으로 옮기고 일제강점기에도 신사 겸 공원으로 용두산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서울에 있던 궁중 유물을 용두산 근처로 옮겨왔는데 용두산 화재가 터지면서 조선 국왕들의 어진 18축 중 5축만 건져냈습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호를 붙여 운암공원이란 이름으로 개명했으나 1966년 다시 용두산 공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관광지는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시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과거에는 바닥에 자갈이 많은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자갈치 시장이 위치한 항구는 부산 남항인데 이 항구가 어항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곳에 수산시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중구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복동입니다. 광복동은 일제강점기에 장수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8.15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동으로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포동입니다. 남포동은 일제강점기에 남빈정이라고 하다가 8.15 광복 후 영도의 남양동과 구별하여 남포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포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에스파의 윈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청동입니다. 대청동은 과거 일본 사신이 조선에 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영빈관으로 세운 연양대청 또는 외관 내 사무역을 관장했던 계시대청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에도 막고에 쇼군이 있는 에도까지 갔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본 사신은 한양으로 가지 못하고 부산에서 일본의 외교문서를 건네주어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수도에서 해야 했던 외교사신 맞이를 부산에서 했어야 하므로 격이 높은 큰 관청을 만들어둔 것이 연양대청입니다. 네 번째는 동광동입니다. 동광동은 조선시대 초량 외관의 일부였던 동관이 위치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광복이 이루어지면서 일제식 지명이 청산될 때 동관동의 발음이 어렵고 광복동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동광동으로 개칭했습니다. 동광동은 우리나라 행정동 중 가장 좁은 면적의 동입니다. 마지막 지명은 부평동입니다. 부평동 일대는 갈대밭과 풀밭으로 되어 있어 예로부터 셋뒤 또는 셋띠라고 하였습니다. 부평동의 부는 부산의 옛 지명인 부자와 같은 의미이며 평은 터라는 뜻으로 셋뒤의 띠에서 유래했습니다. 부평동 출신 인물로는 부산시장 오거돈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부산시의 첫 번째로 소개드린 중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